저희 발표 주제는 오늘 통계적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한 은나노 와이어 네트워크 내의 정량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개발 취향은 얇은 판형을 넘어서 투명하고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가 이슈입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에서 기존의 물질 같은 경우는 ITO로서 ITO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물질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저희는 그 중에서 은나노 와이어를 채택하였습니다. 은나노 와이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플렉서블한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 상온에서 공정이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제 솔루션 프로세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코팅 공정에 대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후에 이를 연속 공정 적용하였을 때 어떤 공업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제 필름을 만졌을 때 정량 분석을 통해서 이 필름의 성능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그를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면 저항입니다. 면 저항은 포퓰레이션 네트워크와 관계가 되어 있고, 트랜스미터스, 투명도는 필름의 두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노와이어의 모양이나 배치에 관계된 모플로지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개발할 수 있는 툴은 많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영상을 이 분석의 툴로 사용하였습니다. 영상이란 어떤 상대적 밝기를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표현된 행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행렬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그 행렬에 있는 숫자를 수학적으로 조합을 하여서 영상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법을 영상 분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영상 분석에는 다음과 같이 수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그멘테이션 기법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란 다음과 같이 원하는 정보를 배경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의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게 은나노 와이어를 SA로 촬영한 영상인데 다음과 같이 원하는 나노 와이어를 배경으로부터 추출해내는 방법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과정 이후에 다른 후행 분석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물질을 추출해야지만 다른 후행 분석들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에 대한 많은 기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 연구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연구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 이를 현미경 영상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 위에 같은 영상은 저희 연구실에서 촬영한 몇 가지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기존에 개발된 기술들을 적용하면 몇 가지 물질들은 이렇게 잘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질 분석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현미경 영상에 적합한 영상 분석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개발한 영상 처리 기술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다음 같은 목적하에 영상 분석을 개발하였고 특히 많은 현미경 영상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너럴한 방법을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다양하게 많은 적용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인디케이터 크리깅이라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지구통계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란색에 아는 정보들이 있고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모르는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 공간 간의 그 정보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안의 값을 가중하여 내삽하는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공간 정보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코베리언스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실제 영상에 적용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음 영상을 보시면 물질은 흰색으로 볼 수 있고 배경은 검은색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런 경계 부분들을 보시면 색깔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이행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물질이고 어디까지 배경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람마다 주관적일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밝은 값, 확실하게 어두운 값을 만든 다음에 이 값보다 크면 흰색으로 이 값보다 어두운 색은 0으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물질을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값은 아직 정하지 않고 물음표로 남겨놓습니다. 이 과정을 스레스홀딩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못한 곳은 앞서 말씀드린 인디케이터 크리킹 방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흰색이 될 확률과 0이 될 확률을 구분하여
더 큰 값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과정을 인디케이터 클리킹 스텝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실제 이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영상이 있으면 스레스홀딩 스텝을 거쳐 밝은색 것과 어두운 색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회색인 부분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인디케이터 클리킹 스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과정을 종료합니다. 이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히스토그램 개형에 너무 의존적이다 보니 히스토그램 개형이 너무 몰려있거나 분포가 넓지 않으면 분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방법의 문제점은 공분산 코베리어스 계산할 때 모든 픽셀 간의 관계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통계 기법을 더 도입하였습니다. 그 통계법의 이름은 엔트로피 베이스드 매스킹입니다. 엔트로피란 정보 이론에서 엔트로피란 자료의 정보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보의 의미는 어떤 값의 분포가 넓거나 혹은 어떤 값의 분포가 랜덤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예시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스에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공의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공과 작은 공의 사이즈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전체를 볼 필요 없이 이 부분만 보면 큰 공과 작은 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의 값이 넓은 부분을 엔트로피가 높은 부분 혹은 정보가 많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렇게 값의 분포가 균일한 부분을 정보가 없는 부분 혹은 엔트로피가 낮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영상에 적용하자면 큰 공의 크기는 밝은색 계열로, 어두운 공의 크기는 어두운색 계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에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이 모든 픽셀 간의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높은 엔트로피 값만 추출하여 마스킹을 만듭니다. 이 마스크를 원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의미가 있는 인포메이티브한 픽셀들만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필요 없는 정보를 다 버리고 원하는 정보, 즉 정보가 많은 부분들만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이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고 정확하게 밝은 부분과 정확하게 어두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나노 와이어 네트워크의 SEM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기존의 방법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청크한 많이 모여있는 영상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석하자면 굉장히 분석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스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비교적 영상 분석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몇 부분은 나노와이어가 너무 뭉쳐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부분은 노이즈가 심하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되는 저희의 방법을 이용하면 나노와이어의 사이즈도 거의 원본과 유사하게 잡을 수 있을 뿐더러 노이즈도 많이 제거한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문제점인 공분산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개선시킨 방법입니다. 먼저 다음 그림과 같이 원본을 작은 영상을 바꿔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과정을 위에서 처리하고 작은 영상을 처리하고 원래 과정은 큰 그림에서 진행합니다. 그때 이 작은 영상에서 얻어낸 정보를 아래에 적용하여 실제 원본에 적용하여 결과를 얻어냅니다. 이 과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 속도가 거의 100배에서 200배 가량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나노와이어 네트워크에 적용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투명 전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저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면저항은 105% 스퀘어 이하가 될 때 높은 효율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미세 구조로 말씀드리자면 퍼콜레이션 네트워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도는 9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에어리아 프랙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뒤에서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저항과 관계된 퍼콜레이션 네트워크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노와이어 원본이 있으면 이를 앞서 말씀드린 기법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고 이를 골격화시킵니다. 이 골격화된 정보로부터 최소의 접촉점을 갖는 그 경로를 채택하여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가설은 전자들은 나노와이어의 최소 접촉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여러 가지 용매에 따른 나노와이어의 디코팅된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포퓰레이션 네트워크를 찾으면 거의
같은 접촉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면적을 측정해 보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각자 용매에 따른 접촉점항이 다를 것임을 예상하고 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랜스미턴스와 에어리아 프랙션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는 실제 디코팅을 통한 실험과 이를 전산 분석으로 해석을 하며 이 실제 뽑아낸 영상을 통해서 전산 분석가의 예측을 얼마나 맞나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디코팅을 할 때 기제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간다면 에어리아 프랙션 코팅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에어리아 프랙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트랜스미턴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실제로 촬영을 해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성을 많이 규명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실제 촬영된 영상의 에어리아 프랙션을 계산하여서 실제 트랜스미턴스와의 관계성을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기제 속도에 따른 에어리아 프랙션을 예측한 그림입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통계적 영상 처리 기법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을 개발하였고, 고해상도 영상에 적용이 가능한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량 분석을 나노와이어에 적용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실험과 계산을 위주로, 그리고 이것을 영상 분석과 적용하여 콜라보레이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레이션 패스는 면적과 관계되어 있고 에어리아 프랙션은 트랜스미턴스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 계획은 나노와이어의 모양을 더 개발할 뿐더러 나노와이어 이외에도 제올라이크 멤브레인을 조사하여서 어떻게 이것에 결함이 있는지를 3D로 분석할 것이고, 이를 정량 분석해서 가스 플럭스가 얼만큼 멤브레인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추정해 볼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